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마 무더위 때문에 오시기가 힘드셨을 텐데 저희 발표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신 분들도 특별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시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2008년 6월 12일에 깃발을 들고 창립을 했습니다. 2018년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10년 동안 수많은 과제들을 붙들고 또 씨름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들을 냈었는데요. 헌신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해 주신 회원들과 상근자들 덕분에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의식을 불어넣고 또 교육의 변화들을 위해서 힘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저희에게 가장 의미 있고 좀 중요한 성과가 아닐까 생각되는 사교육 절감 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저희가 2016년 6월에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정확하게는 사교육 절감을 위한 변화 요인 분석 및 모델 연구라는 주제로 수업과 성장연구소에 연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 연구 의뢰를 해놓고 이제 기다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사실 너무 궁금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교육 제도의 변화가 더디다고 느끼고 또 갈수록 교육 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 사실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 운동이 우리 회원들에게 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실제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그것이 우리 사회에 좀 어떤 시사점을 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이제 상근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8년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저희 회원들을 만났죠. 8년째 계속 9년째 만나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한 2년, 3년 정도 같이 활동을 하다가 또 이렇게 얼굴을 못 보게 되신 분들도 있고 소식이 뜸해지신 분들도 있고 제가 굉장히 많은 이렇게 회원들을 만났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9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저희 단체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시면서 아이의 성장뿐만 아니라 나도 부모로서 성장해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 갓난아기에서부터 이제 초등학생이 되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는 걸 보기도 했고, 또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 또 지금 이제 청년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듣고 있는데요. 꾸준히 저희 단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사교육 걱정이 사라지니 부모 자녀 관계가 좋아졌나? 아니면 부모가 욕심을 내려놓으니 아이가 알아서 큰 것인가?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릴 수 없는, 또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양한 고민과 상황과 선택이 있는 그 속에서 100명이면 100가지의 이야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8년 동안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저희가 이제 사교육 절감 연구 이 결과들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2년 만에 이제 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 단체 회원들의 변화와 성장의 모습들을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 저희 단체 활동에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하면 사실 이 발표회를 저희가 준비하지 못했을 텐데 이제 그 성과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발표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립 10주년을 올해 맞으면서 이 창립 10주년 선물과도 같이 느껴지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어서 연구 결과들을 좀 발표를 해야 될 텐데 그 전에 저희 윤지희 공동대표님 모시고 대표님께서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이번에 이 연구 발표를 또 기다리시면서 어떤 마음이신지 소감과 좀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지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강의장이 이렇게 꽉 찬 경험들을 한 적이 많지 않은데 정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보니까 우리 회원들 그동안에 열심히 참여하셨던 분들보다도 이렇게 낯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한 분 한 분 끝나고 같이 인사하고 또 어떻게 저희 단체와 인연을 맺어서 함께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 정지연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지난달 6월 12일로 만 10주년이 되었어요. 2008년도 6월 12일 날 창립을 했으니까요. 저희가 이 10주년 때 발표를 하려고 생각하고 2년 전에 이 연구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2년 전쯤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희가 볼 때 저희 회원들께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안팎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
놀라운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연유하게 되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좀 정밀하게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적지 않은 저희 회원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했다면 전국에 계시는 다른 학부모님들의 변화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만의 변화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그 사교육의 불안으로부터 이런 우리 회원들의 이 놀라운 변화들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좀 확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단지 사교육으로부터 심리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삶의 태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대한 새로운 구상,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확장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연구에 능하신 세 분의 전문가들께 저희들의 이제 바람을 요청드리고 연구를 맡겼습니다. 저희는 단지 맡겼을 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분들이 단지 연구자로서 그냥 의뢰받은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우리 그 전국의 학부모들도 같은 그 어떤 변화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저희 상근자들이 이 보고서를 정말 머릿말부터 끝까지 1.1획도 놓치지 않고 다 보았습니다. 보면서 얼마나 정말 그 첫째는 연구자들의 그 탁월한 그 연구 성과에 놀라웠고요. 매의 눈으로 우리 회원들의 그 어떤 경험들을 연구자의 눈으로 샅샅이 뒤졌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회원들이 지난 그 몇 년간 회원 활동을 하면서 가졌던 기쁨과 또는 그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저희가 보고서를 읽으면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보면서 이렇게 울었던 경험은 처음 했습니다. 저희 회원들께 너무 감사했고 감동했고 그 삶에 정말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함께 그 연구 보고서를 보면서, 결과를 보면서 우리의 경험들이 이렇게 연구 결과로 증명이 되는 것을 보시면서 아마 깜짝 놀라실 거고, 그래서 좀 우리 단체와 함께 하면서 보냈던 그 돈을 내고 시간을 냈던 경험들이 결코 아깝지 않았구나 하는 것들을 또한 함께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를 정말 오랫동안 정말 그 얼마 되지 않는 연구비로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그 신을진 대표님, 또 한영주 교수님, 그리고 박순주 박사님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 그 몇 년간 저희와 함께 해온 저희 회원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끝나고 저희와 또 같이 즐거운 대화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연구 결과 발표를 듣지 않았는데 벌써 두 분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눈시울을 붉히셔서 도대체 이 연구 결과에 뭐가 담겨 있길래 더 이렇게 호기심을 증폭시키시는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산모의 출산의 기쁨과 같은 것일까? 저는 사실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그 10개월 동안 아기를 품고 있는 그 수고와 고통을 출산과 함께 사실 또 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저희 대표님들께서는 단체 창립자로서도 가지는 그 보람과 기쁨과 또 그동안 이렇게 함께 해왔던 분들의 얼굴들을 떠올리면서 또 이렇게 또 감동받으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저희 단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10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기도 하고 많이 헤쳐가기도 했는데, 오늘 이 이제 성과 발표를 들으면서 그 힘들었던 일들을 한순간에 잊고 또 앞으로 또 10년을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좀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진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PT를 통해서 발표를 할 텐데요. 신을진
저희 수업과 성장연구소 신을진 대표님과 또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 한영주 교수님 두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발표를 왠지 너무 잘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막 듭니다. 아, 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사교육 절감 경험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그냥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 호기심을 가지고 그 고민의 과정 또 그리고 그 해결의 과정을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영주 교수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다시 연구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교육적 경험과 정책적 경험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예스와 노우로 그것이 알고 싶었어요. 네. 제가 그 연구를 시작할 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그 사교육 절감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사교육을 하지 말자 그런 것에 목표가 있었다기보다는 불필요한 사교육을 줄이자, 그다음에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그 요소를 줄이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 자료들이 이 단체 활동을 하면서 아이와 관계가 좋아졌다거나 불필요한 사교육을 좀 지출하지 않게 됐다거나 진로에 대해서 다양한 그 안목들을 갖게 되었다거나 또는 실제 교육 정책에 같이 참여하면서 실제 그 바뀌는 경험들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 경험들을 같이 한 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연구를 통해서 구체화되거나 체계적인 그 과정이 연구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변화의 요인이 무엇이고 그 변화가 되었다면 그와 같은 요인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교육을 절감하고 극복해가는 그 과정들은 아마 하나의 과정일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모두 다 다른 고민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극복하는 방식도 분명히 다양할 것이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양하게 그 방안들을 극복해 갈 수 있었을까? 그것도 매우 궁금한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교육 절감하는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보다 다양하게 알게 된다면 앞으로 이 단체에서도 그에 대한 방안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사교육의 절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험이잖아요. 쉬워요?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민들은 참 많이 하지만 이런 그 절감의 어떤 그 경험들을 우리가 모델로서 끌어낼 수 있다면 다른 곳, 즉 사회적으로나 어떤 다른 곳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사교육이 절감됩니다 하는 그 제안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실제적으로 제안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절차로 진행이 됐어요. 앞부분은 보다 깊이 있게 어떻게 그 사교육 절감이 이루어지게 됐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깊게 분석하는 질적 연구로 이루어졌고요. 뒷부분은 그 절감하는 그 과정이 비슷하면서도 또 다양한 유형이 있을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연구인은 그 다양한 유형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 회원들 그리고 또 비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유형을 도출하고 나중에는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척도화하는 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앞부분의 질적 연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교육 절감 경험을 한 분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실제 질적 연구를 할 때에는 인터뷰를 하면서 10분 정도의 그 사교육 절감 과정에 대해서 깊게 듣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교육 절감 경험을 한 집단 안에 포함이 되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 대부분이 사교육 절감 경험을 했어야 그 중에서 10분을 뽑아서 인터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우리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484명을 전체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응답해 주신 분들이 484명이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교육 절감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고 그 중에서 특히 사교육 절감 경험에 대해서 나의 그 경험을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겠다 한 분, 10분을 추출해서 또는 선정해서 또는 추천을 받아서 더 깊게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앞에 있었던 설문조사에서 재미있었던 그 결과들을 조금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단체에 가입하게 된 동기를 여쭤봤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많이 왔을까요? 저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줄이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교육 비용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가장 많이 응답한 분들이 우리 사회 교육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어서 온 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거의 한 50% 정도가. 좀 특이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정도의 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도 보다 더 적으로 자녀 교육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부담이 돼서라고 응답한 분들이 그 다음이었었고 그 다음이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은 아마 우리 사회의 사교육의 문제가 비단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는 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었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회원분들이 그 단체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프로그램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었나 하고 다시 생각해 보시게 될 텐데요. 가장 많았던 것이 강좌 수강이었습니다. 가장 쉽게 접할 수도 있고 그 여러 강좌들을 들으셨나요? 네, 강좌 수강을 통해서 아마 그 단체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게 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 외에도 특별 모금이라든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들이 그 다음으로 많이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딜까요? 네, 짐작하시는 것처럼 지역에서 등대 모임, 그 지역 등대 모임을 하면서 또는 지역 모임을 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의 비율은 비슷비슷합니다. 또 정책 활동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의외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좌 수강이 가장 많은데요. 강좌 수강 중에는 어떤 강좌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을까요? 굉장히 많았었죠. 네. 기억할 수도 없을지도 몰라요. 제가 다 전부 지금 다중응답을 허락한 그 문항들입니다. 등대지기 학교가 제일 많았어요. 네, 등대지기 학교의 영향이 제일 많았었고 그럴 줄 아셨어요?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 다음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행복한 진로학교 이게 많았었고 그 다음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네, 이렇게 의외로 제가 뇌과학에 대한 그 강좌가 많았어요. 근데 뇌과학에 대한 강좌가 여러 번 실시가 된 것이 아닌데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한 강좌, 그 다음에 꿈 있는 공부 이런 강좌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공부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강좌들에 대한 선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강좌들이 있었는데요. 짐작하시는 것과 비슷한가요? 네. 그리고 네. 사교육 절감 경험을 조금 항목을 나눠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활동 기간에 따라서 사교육 절감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하는 것을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봤었습니다. 활동 기간이 길수록 사교육 절감 경험을 많이 했다고 응답했을까요? 아니면 별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을까요? 네,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죠.
네.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속 남아 계시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활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교육 절감에 있어서 실제로 의미가 있는 차이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차이를 했을까요? 제가 4가지 영역으로 조금 나눠서 여쭤봤습니다. 정서에 있어서 불안감이 좀 줄었다라고 응답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과도하게 내가 불필요하게 지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잘 들어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더라. 그러니까 생각에 있어서 정보에 있어서의 합리성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이 2번째 영역 인지적인 측면이겠죠. 그 다음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자녀 관계잖아요. 그죠? 자녀에 대해서 보다 잘 이해하게 됐고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라고 그래서 도움이 됐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사회적인 참여의 영역에 있어서 함께 하면서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응답을 한 그 영역들로 각각 물어봤습니다. 어느 쪽이 가장 많았을까요? 네, 이 부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제도 변화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에 가장 그 많이 도움을 받고 공감을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세요? 의외인가요? 네. 그 다음은 어딜까요? 저는 정서적인 영향이 클 거다라고 짐작을 했었는데 의외로 그거보다는 이렇게 내가 듣고 보니까 여러 강좌를 듣고 또 정보를 얻게 되고 보니까 그 주변에서 듣는 정보가 아니다. 잖아요. 옆집 아줌마와 함께 의논하는 경우가 가장 많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정보에 근거해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그 제도적인 변화가 많았었고 그 다음이 이제 자녀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얘기했고 의외로 정서적인 부분이 가장 점수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교육에 대한 어떤 변화를 경험했다고 했을 때에는 정서적으로 나는 이제 사교육에 대해서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 걱정이 안 돼. 그런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근거에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성장하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단체 활동을 하면서 사교육비 증감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냐 하는 것을 여쭤봤을 때 활동을 하면서 사교육비가 감소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47.5%였습니다. 그리고 유지가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44.6%였습니다. 그런데 유지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물가도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지가 됐다는 것은 사실상 감소와도 비슷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었고요. 증가로 응답한 경우는 1.4%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비율이 그러니까 92.1% 정도가 사교육비에 대해서 감소했 혹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교육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액수를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기에는 아직 그 자료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는 지속적으로 좀 모아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비용으로는요. 그러나 주관적인 응답으로는 사교육비 증감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사교육비의 절감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분들을 선정을 하고 또 추천을 받아서 질적 연구를 먼저 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사교육 절감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용주 교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에게 11시까지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4분 남아서 한 10분만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에서 상담학 교수로 있는 한영주입니다. 네, 박수를 치려면 제대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상담에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하는 사람이고요. 주로 상담이라는 게 인간의 변화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사람의 변화라는 걸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뭔가 변하는 건 같은데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이야기가 다 다르더라. 그런데 이 사람 이 전체적인 평균은 1점에서 5점이 됐어.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기는 참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방금도 저희가 이제 숫자를 보긴 했지만 저 등대학교에서 내가 뭘 받았어도 그게 이제 3점이야, 5점이야라고 얘기하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을 사실은 질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하는 게 질적 연구고요. 저희는 이번에 질적 연구를 통해서 사교육 절감이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죠. 그냥 뭐 등대지기 학교 들으니까 좋아졌어. 그럼 사교육비는 별로 절감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편해졌어.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사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특히 사교육 절감 경험을 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신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판단한 사람들을 추천받고 또 저희가 이 연구에 적합하다고 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10분의 절감 경험자들을 그들의 경험을 질적으로 깊이 있게 탐색을 했습니다. 질적 연구에서는 개개인의 경험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모든 100명의 경험을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경험 속에서의 본질이랄까요? 핵심들을 뽑아서 저희가 이 경험, 변화 경험의 과정과 유형을 저희가 연구 절차에 따라서 도출했습니다. 약간은 좀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은 빼고요. 결과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0명이었고요. 이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 특히 자료에 근거해서 작은 이론들을 도출하는 근거 이론 연구 방법론을 사용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말씀 저희가 소개 받은 것처럼 신 교수님이랑 저랑 그다음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질적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 박순희 선생님 저희 셋이서 연구를 진행했고요. 보시면은 여러 과정도 있었는데 네. 참여자들은 10명, 평균 연령은 47.2세였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고등학생 자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고등학생 자녀의 어머니들이셨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경우로 저희가 국한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단체 활동 기간은 최소 2년 5개월부터 최대는 몇 년이죠? 최대가 8년. 그러니까 평균은 5년 8개월로. 이 이유는 저희가 1, 2년 안에 이 변화 경험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과정에서 어떠한 절감 경험을 했는지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 이런 그 경력을 저희가 선정 기준에 포함을 했습니다. 네, 자료 분석 방법은 이제 이건 조금 전문적인 얘기긴 한데요. 네, 저희가 이제 전 질적 연구를 주로 해왔기 때문에 아주 체계적인 방법으로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연구가 사실 개인의 얘기 아니냐.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어떤 분이 10명의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질적 연구 자체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서는 그냥 그 타당성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럴만 하구나. 한 사람의 경험이지만 그 안에서 경험의 본질이 나왔을 때 사람들에게 공명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공명이 뭔지 아시죠? 이게 뭐가 주파수가 맞으면 여기서 띵 쳐도 저쪽에서도 울림을 느끼는 것처럼 이 이야기가 각 사람들의 경험을 얼마나 공명하는가가 연구의 타당성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아까 윤지 대표님께서 보고서를 보면서 오셨다고 하시길래 연구가 잘 됐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양적 연구를 보시면 복잡하지만 질적 연구를 보시면 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범주, 하위 범주 이렇게 쭉 개념 뽑았던 거 잠깐 보여드리고요. 네, 이게 결과입니다. 근거 이론에선 이런 패러다임 표로 사교육 절감의 과정이 이러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행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면은 제일 중요하게 보이는 게 어떤 거지? 뭔가 여기 중심 현상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 좀 더 도드라져야 되는데 사교육 절감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경험이 중심 현상인데 그게 뭡니까? 기준이 분화돼 유연해짐이라고 하는 내적인 경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심 현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맥락과 인과 조건 그리고 이 중심 현상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대처하며 행동을 변화시켜 가는가 전략을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게 여기 작용 상호작용 전형이고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합니다. 잠깐 하나하나 보자면요. 중심 현상 말씀드린 것처럼 뭐였죠? 이 파란색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기준이 분화됐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었다는 뜻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뭐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힘들어라고 하는 거에서 아, 내가 뭐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은 잘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기준이 다 분화되면서 그 결과적으로 유연해진다는 겁니다. 그 기준의 분화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참여자분들의 경험이십니다. 전부. 나는 이게 아이한테 주는 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했던 것이 내 욕심이었구나. 나의 욕망을 아이한테 투사했구나. 심리학적 용어로 하면 이런 그 표현을 하신 분도 있었어요. 아이를 도구화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아이를 위한 것과 나 자신을 위한 것을 분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내적인 기준의 분화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나한테 애들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왜 안 되는 것 같지? 이건 내 잘못이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 번째 얘기하군요. 이게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중요하게 같이 있구나. 분화시켰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화되는 것을 알고 가벼워지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거는 기준이 다가 아니다. 특히 대부분 여러 기준이 있지만 뭐 공부를 잘하는 거 하나가 성공의 기준인 줄 알았는데 쉽게 말하면 성공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제대로 사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길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나의 기준이 다가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이런 기준들의 분화가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준의 분화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은 하나의 생각, 경직된 거죠. 경직된 생각에서 벗어나 유연해지고 그 다음에 터널 비전이었죠. 하나로만 봤으니까. 좁은 비전으로 보다가 넓게 보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내적으로. 이게 중심현상이었고요. 중심현상을 발생하게 만드는 인과적인 맥락적인 조건이 있는데 이건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뭐였냐면요. 이 단체에 오신 거, 단체에 와서 나름대로의 변화를, 기준의 분화를 일으키는 만남들이 있으셨어요. 그 만남들이 등대 모임이기도 하고 지지 모임이기도 하고 여러 모임이셨습니다. 그 안에서 이 교육적인 어떤 만남들이 있었고요. 그 만남을 발생하도록 이끌었던 게 뭐냐면 갈등이었습니다. 갈등이 없는 분은 이 사교육 절감 과정에 경험에 참여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갈등은 대표적으로 내적인 갈등.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된 것인가? 내가 엄마로 잘하고 있는가? 이 교육이 괜찮은가?라고 한 내적 갈등과 또 하나는 외적으로 아이와의 갈등 때문에 이 절감 과정을 시작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그냥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오셨더라고요. 다양한데 뭐 옆집 엄마가 옆집 그 문패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런 게 붙어 있어서 그 집에 가서 물어보셨다는 분도 계셨고 네, 신문 광고를 보고 오신 분도 계셨고 누가 가자 그래서 그냥 좋은 교육 있대 안 그래도 애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교육이 있다 그래서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분명히 내적인 외적인 갈등이 있었던 분들 그것을 찾는 과정에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단체를 만나게 됐고 이 중심 현상을 경험하시게 된 거죠. 네, 중심 현상이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다 배경이 있으셨습니다. 원 가족에서의 교육 경험과 본인이 젊어서부터 가지고 있던 교육에 대한 신념 그리고 사교육에 대해서도 경험들이 다 있으셨어요. 예전에 학원 강사 하셨던 분도 몇 분 있으셨고 뭐 자기 누가 뭐 조카가 학원에서 뭘 경험했는데 뭐 안 좋았던 경험들, 좋았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맥락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교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필요하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는 이걸 굉장히 양가적이라고 이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데 똑같은 힘으로 그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교육이라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압박 가운데에서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고요. 네, 이런 과정을 맥락 안에서 중심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시면은 아까 중심 현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분화되어 유연해지는 것이었죠. 이 내적 기준이 분화되고 유연해지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 분화되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전략들을 대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작용 상호적인 전략이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많은 그 초기 진입도 그렇지만 유형이 나눠지는데요. 가장 크게는 아이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작용 상호작용 전략은
아이와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필요한 것들을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맞춰가는 거였어요. 그 다양함이 뭐였냐면요. 보시면은 어떤 경우는 사교육을 하더라도 이게 저희가 좀 굉장히 고민했던 게 사교육을 안 하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어요. 절감하게 되면 더 줄어들 것이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교육을 동일하게 하거나 혹은 안 하던 사교육을 하게 되더라도 분별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중심이 생겼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세세한 여러분 경험들이 나왔어요. 혹시 궁금하시면은 이 뭐 보고서를 보실 수는 없을 거고 이번에 저희가 이 질적 연구 결과만 가지고 학술지에 게재가 됐거든요.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제 생각에는 네, 되게 어려운 학술지에 저희가 투고해서 6월 30일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 박수 치셔야 되는 거 진짜. 네, 질적 연구에서는 가장 탑 저널에 나왔고요. 교육일 유학 연구라고. 네, 그래서 심사평들도 뭐 힘든 평도 있었지만 굉장히 좋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네,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아이와의 관계 자체가 변화되는 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었고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계속 갈등이 진행돼요. 갈등이 진행되는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지모임을 활용하는 분도 계셨고, 공부를 더 하시는 분도 계셨고, 마음을 다잡는 분도 계셨고, 네, 진로를 다르게 하는 경우도 계셨습니다.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그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고군분투하는 그 다양성은 이 중재적 조건에 의해서 많이 달라졌고요. 어떤 환경에 사느냐, 사교육 과열지구에 사느냐, 다른 곳에 사느냐, 혹은 뭐 엄마가 어떻게 얼마나 강단이 있느냐, 소신이 어떠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아이가 학습에 그 성향을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작용 상호작용 전략을 활용하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네, 그 결과적으로는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심리적인 안정감 생기는 것 모두 다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부모 자녀의 관계, 특히 그곳의 관계에서 부모 역할이 달라졌다. 한 분께서 말씀하신 거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다면, 그죠, 서브젝트가 나였다면 이제는 아이가 주어고 나는 반발자국 뒤에서 조력하게 됐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달라지면서 아이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아까 말씀하신 가족 관계가 좋아지는 것. 왜냐하면 대부분의 갈등이 학습을 통해서 드러났었는데 그 부분에서 잠잠해지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말씀 많이 하셨고요. 또 굉장히 다들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이제는 아이만 주도적으로 살게 된 게 아니라, 학습을 하게 된 게 아니고 나 자신이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됐다. 아이의 교육에 올인하거나 내가 이제 어디에 이렇게 복종적인, 어떻게 보면은 내가 결정하지 않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뭔가 결정하면서 주체적으로 살게 됐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체에서. 저는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으로 연구에 참여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단체인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여전히 지속하면서 고군분투하고 계셔요. 네, 요거를 조금 더 과정을 요약을 하자면요.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처음에는 불안과 갈등으로 점철된 삶이었죠. 특히 아이가 공교육에 진입하면서부터 소신이 흔들리기도 하고 현실에 부딪히면서 어려우셨습니다. 그 불안과 갈등을 만남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사교육 절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랑 갈등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이제 저 유형 중에 네 유형 중에 세 유형이셨는데, 아이랑 갈등이 없으면 사실 이 절감 과정에 진입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내적 갈등이 없다면 갈등과 불안으로 시작했어요. 시작해서 단체의 만남, 혹은 지지하는 사람들의 만남, 의식이 같은 사람들과의 만남, 강의와의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이 내적인 변화와 분화와 확장이라는 내적인 변화, 부모 자녀 관계라고 하는 관계 재정립이 계속 동시에 일어납니다. 분화와 확장이 먼저 일어나지만 자녀와의 관계가 계속 재정립되고요. 여기서 딱 끝나면 좋겠는데 내적 외적 분화 혹은 뭐 관계 재정립이 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또 흔들림과 대처가 계속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특히 입시 장벽에 부딪히면서 다시 한번 흔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고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그때의 흔들림은 이 최초의 흔들림과는 다르더라. 그때는 외부에 의해서 나의 중심 뿌리까지 흔들렸다면 지금은 중심을 잡고 있지만 대처 방식 때문에 흔들린다. 하지만 또 괴로운 거는 괴롭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다시 한번 만남과 깨달음의 이 사이클로 이렇게 지금 저 여기 보시면 이것만 쌍화살표죠. 양방화살표. 이렇게 요 서클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결과로서는 안정과 도전의 단계. 이게 완벽한 안정이 아니고요. 흔들리지만 중심을 갖고 있는 그 안정. 그리고 도전이라는 말은 전에는 내가 보지 않았던 혹은 발도 딛지 않았던 영역으로 내가 조금씩 더 가면서 주체적으로 살게 되더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는 이 유형만 말씀드릴 건데요. 놀라운 기미를 미리 누설한다면 이 저희가 질적 연구는 10명의 자료를 가지고 정말 저희가 수십 번까지는 아닌가? 10몇 번일까요? 네, 만나면 정말 그 밥을 같이 계속 먹으면서 밤까지 있으면서 이 분석 과정을 했는데 이 10명의 자료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가 나중에 신 교수님 발표하시겠지만 양적 연구 뒤에 이제 다시 또 설문지를 해서 나온 유형과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저희는 정말 다들 유레카 이렇게 완전히 너무 좋아 이렇게 영어 연구를 잘했구나. 뭔가를 발견했구나. 왜냐하면 저희가 뭔가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발견해낸 거거든요. 네. 여기서 발견한 그 유형은 이 4가지 유형이었습니다. 제가 이름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의식 변혁형, 네, 점진 성장형, 대안 추구형, 압박 저항형이 4가지. 이제 이해가 안 가실 텐데 하나씩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의식 변혁형은 제가 그 별칭을 지었습니다. 뭐 번개형 이렇게 할까 하다가 우리 송 대표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유레카형으로. 이거는 뭐냐면요, 이 유형은 아이와의 갈등이 굉장히 중요한 사교육 절감 과정에 진입하는 요소였어요. 아이 갈등 때문에 왔고 아이를 더 잘 키우기 위해서 강의에 참석하고 왔지만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이게 아이를 위한 게 아니고 내 욕심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분 한 참여자분께서는 회심의 과정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뭐 종교관이 바뀌는 것처럼 내가 아이를 대하는 것 자체가 달라졌다. 이런 유형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단체와의 만남을 통해서 내 중심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중심 현상이었고요. 그 이후에 아이와의 관계가 조정되는 시간들이 상당히 오래 걸렸지만 직진으로 변화를 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 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번개 한번 맞으면 대추나무 쫙 갈라지듯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기준도 달라지시고 사회 의식이 처음에 없으셨던 분들이거든요. 거의 사회 의식이 생기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셨던 직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었고요. 하지만 이런 유형만 있으신 게 아니고 두 번째 유형은 저희가 대안추구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별명으로는 저희가 뭐 유기농형 이렇게 네, 이 공교육이라던가 어떻게 보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보다는 대안적인 삶을 원래 추구하셨고 사회 의식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 변화를 위해서 어떤 이 교육 자체도 하나의 본인들이 걸어갈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갈등은 아이와의 갈등보다는요 없진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본인의 내적 교육 가치관 갈등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괜찮았다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자연주의 이런 학습하시면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시고 살았는데 공교육에 진입한 이후부터 이분들의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공교육 안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분들은 단체와 만나시고 또 쉽게 그것들을 버리셔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분들은 그 중심 현상이 내 기준만이 다가 아니구나. 또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성공에 대해서 또 진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면서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으셔요. 적극적인 진로 탐색, 아이의 진로 탐색을 그냥 좁히지 않고 확 넓히시고요. 그 안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탐색하시면서 이분들은 오히려 사회의식 강화,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하시면서 단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대안추구형이고요. 세 번째는 압박 저항형인데요. 압박 저항형은 저희 연구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사교육 과열지구에 계셨던 분들이긴 했어요. 근데 거기만은 아니고 하여튼 주관적으로 느끼는 과열이 있으신 거죠. 거기에서 본인은 꼿꼿하게 내 길을 걸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엄마표 영어, 엄마표 수학 하셨던 이런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봤는데 아이가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서 너무나 어려운 장벽에
부딪히시는 거죠. 이걸로 안 됐나? 또 특히 이제 아이가 왜 엄마 난 이렇게 해줬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힘드신 거죠. 내가 잘못했나? 내 소신이 달랐나? 그러니까 이분들은 각계 전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분들이 와서 단체와 만나면서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내 길이 괜찮았어. 혹은 나는 진짜 망망대해 깜깜한 망망대해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저쪽에 엄의 섬에 또 있네. 등대를 만났다. 같이 만났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의식이 강화되고 특히 지지 모임에서 많은 그 유익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압박저항형은 별칭을 말씀 안 드렸는데 독립투사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마지막 유형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점진성장형. 예, 끝까지 저희가 고민했던 유형인데 원래 저희가 했던 그 명칭은 고민지속형이었어요. 고민으로 시작해서 여전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칭을 햄릿이라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교육을 놓고 굉장히 고민하신 분들이에요. 처음부터 이분은 진입 시에도 아이와의 갈등도 높으시고 내적인 교육 가치관 갈등도 높으셔요. 네, 이분들이 단체와 만나면서 이게 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 교육의 문제였어?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진 걸 느끼기도 하면서 해답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시는 거죠. 기준의 분화와 확장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고민이 지속됩니다. 이 단체 활동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우리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유레카형은 쭉 직진하시지만 이분은 계속 뱅뱅뱅 도셔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본인이 느끼고 있는 이 사교육에 대한 불안들, 또 주변의 압박들이 크고 본인 안에서도 갈등들이 크신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계속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교육을 했어도 분별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사교육 걱정이 절감됐지만 여전히 어려움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 이제 제가 사실 3D로 만들고 싶었는데 기술이 없어서 예, 이 부모 자녀 관계로 이렇게 시작되신 3D면 이렇게 보시면 좀 난데 고민으로 시작된 게 여기 지금 의식 변형, 점진성 이 고민 지속하시는 햄릿형은 사실 여기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 자녀 관계의 고민과 내 아이 사교육 문제와 또 제도의 고민 이렇게 저희가 교육 생태계라고 저희가 명칭을 뒀는데 이 다양한 부분에서 고민이 시작되고 이 단체 참여를 통해서 절감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식 변혁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사회 제도에 대한 고민까지 직진하시는 분들이고요. 반면에 이 햄릿형은 자녀 관계 여기만이 아니에요. 이분은 사실 퍼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고민을 계속 하시는 분이죠. 예. 네. 근데 하지만 진짜 고민이 복잡하지만 진지하고요. 이분들은 자기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그리고 대안추구형은 좀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사회 제도에 대한 고민에서 하셔서 제도에 대한 고민으로 지금 계속 성장하시는 분들이고 여기 아까 독립투사형은 교육 문제에서 시작했지만 관계와 사회 제도의 고민에까지 이렇게 점점 확장되시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좀 시간을 그래도 15분이니까 네, 여기까지 해서 질적 연구는 마치도록 할 건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여기에서 그 논의를 한다면 갈등으로 시작된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 또 하나는 핵심은 이런 기준의 분화와 유연함이라고 하는 내적인 변화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항상 중심에 있더라 변화에서 이 부분. 또 하나는 한 번 해결됐다고 쭉 직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갈등하고 해결하는 순환 과정이더라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스포일러를 드린 것처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뒷부분의 양적 연구를 우리 신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와닿는 이야기라는 느낌이 드시는가요? 우리 선생님들도 전부 다 공명이 일어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얘기들이 남의 얘기 같지 않고 나의 얘기 같고 또 우리 이야기 같은 이런 느낌이 들지만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을 때 이게 좀 너무 많다 이런 느낌도 좀 드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간편하게 공유가 가능한 방식으로 앞에 있는 결과들을 설문지나 혹은 진단지의 형태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고민들이
이게 같이 왜 우리 MBTI 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앞부분의 그 연구 결과들을 활용을 해서 진단 척도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진단 척도를 실제로 개발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에 얘기했던 그 질적 연구에서 그 변화의 요인들을 추출을 하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설문조사를 예비 설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문항을 수정해서 다시 본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아까 앞에서 재미있게 우리가 그 변화를 경험하는 그 과정들을 듣게 되셨을 텐데요. 설문지 문항을 보시면 그것이 훨씬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체를 오게 되거나 아니면 사교육과 관련된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 크게 진입하게 되는 요인으로 이 두 가지 요인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자녀 관계의 갈등이 하나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하는 그 과정에 부모가 사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전혀 반항하지 않고 엄마 말씀을 제가 따를게요 이러면 아마 단체에 오실 일이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그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사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 관계에 대한 갈등이 중요한 한 지표가 돼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의 중요한 요인으로 사교육에 대한 고민이 같이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하게 될 때는 크게 이 두 가지 척도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교육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는 의미는 다시 세 가지로 쪼개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꾸 우리 아이와 다른 아이들의 그 경쟁 상황에 대한 불안함이 올라와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서 지금 네가 하는 방식으로는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다양한 형태의 그 대안적인 어떤 교육 방안들을 이야기를 하고 많은 부분은 이제 사교육에 대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또는 옆집 그 아줌마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자체가 압력으로 다가오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교육제도에 대한 갈등,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교육제도에 대한 갈등이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관계 갈등이나 사교육 관련 고민의 형태가 모두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떨까요? 네, 어떨까요? 아까 앞에서 스포일러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네 가지 유형은 모두 이 진입할 때 양상이 달랐습니다. 네, 진입 양상이 달랐기 때문에 고민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도 매우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와 같은 그 다른 고민을 가지고 왔더라도 아까 중심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었는데요. 공통적으로 교육에 있어서의 이 경험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자녀 관련된 사교육과 관련된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나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중심 현상을 어느 정도나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이 상황을 얼마나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문제에 대한 자각이에요. 문제에 대한 자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자각은 그 자체가 해결은 아니지만 해결로 가기 위한 진입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 뭔가 고쳐야 돼. 그 다음에 기준이 확장되는 경험, 나의 경험이 다가 아니구나, 그렇죠? 그리고 교육제도,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함께 해결해 가야 되는 교육제도의 문제이기도 하구나 하는 것이 중심 현상의 가장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진단지의 문항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단체에 와서 많은 분들은 자녀 교육의 고민과 관련된 구체적인 노하우와 방법들을 얻었을까요? 실제로 얻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뷰를 해보기도 하고 또 그 실제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그 영역을 보니까 먼저 자녀관계 개선 전략에 대해서 얻게 됐어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한영주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교육과 관련해서도 무분별한 사용이 아니라 분별력 있게 합리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생각들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로에 대한 확장된 의식을 얻게 되고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지지 모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제도에 대한 개선 활동에 참여하면서 교육제도에 대한 인식을 해결해가는 방안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높아져야 될까요? 낮아져야 될까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져야지 이 단체에서 하는 활동을 통해서 도움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진단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단체 회원의 경우에는 아마 아까 그 쌍방 흔들리면서 경험해 간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경험 속에는 이것을 배운 것을 실천해 가는 과정 속에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한 방해 요소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방해 요소에 대한 인식의 영역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척도를 개발해서 설문지로 한번 실시를 해보게 되면 앞에서 질적 연구에서 도출됐었던 그 경험을 보다 간단하게 혹은 보다 효과적으로 추출해낼 수 있을까요? 네, 추출해낼 수 있다고 봤고 실제로 그 결과를 보여드리면 추출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여러 가지 척도에 있어서 지금 회원과 비회원을 같이 그 설문 이 진단 척도를 가지고 회원과 비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했을 때 실제로 여러 척도에서 차이가 있게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유형이 이 진단 척도를 통해서도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아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매우 저희는 같이 연구를 하면서 놀랍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의식 변역형 기억하시는가요? 네, 그 의식 변역형 유레카형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그 유형의 경우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군집 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군집 1은 어디일까요? 네, 색깔이 다르면 더 좋았을 텐데 군집 1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죠. 네, 이 유형은 맨 앞에가 자녀관계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하나, 둘, 세 개가 사교육 관련된 고민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높죠? 자녀관계 갈등이 가장 높아요. 사교육 자체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다는 자녀관계에 대한 갈등이 많기 때문에 이 단체에 들어와서 함께 하게 된 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형이 잘 대처해 가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레카형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요. 두 번째 유형은 군집 2에 해당이 됩니다. 사회의식 갈등 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집단이 대안추구형입니다. 그래프를 아주 자세하게 보시기는 어려울 텐데 이 중에서 다른 갈등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자녀관계 갈등이라든가 경쟁 불안이라든가 주변의 압력을 잘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의식이 많은 부분이 교육제도에 대한 갈등을 많이 느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 이렇게 시작하는 유형이 대안추구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집 세 번째가 사교육 압박 고민 집단입니다. 여기는 자녀관계 갈등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사교육과 관련된 그 세 개의 척도에서 모두 아주 높은 그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끊임없이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아까 그 교육 과열지구라고 말씀드렸었죠.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군집 4는 어떨까요? 아까 햄릿형 내지는 계속해서 고민하는 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점진 성장형이라고도 했는데 고민으로만 보면 전반적인 교육 고민 집단 이렇게 잡아보기는 했습니다. 이 집단은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맨 위에 있는 그 그래프인데 전체적으로 고민이 다 높아요.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앞에 4가지 유형 외에도 한 가지 집단이 더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교육 고민이 없는 집단이었는데요. 여기는 뭘까요? 저는 맨 처음에는 완전히 그 해결이 된 집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아직 본격적인 고민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경우도 여기에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질적 연구를 했었던 것과 척도를 개발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나왔던 그 네 가지 유형이 일치를 하는 것을 보고 이 앞에 했던 연구가 타당하기도 하고 또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진단 척도를 해보면서 나는 어떤 유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유형을 또 이렇게 도출해 보면 이야기할 공감대들이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각 이 유형들이 회원과 비회원의 경우에 이 척도 점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까요? 차이를 보여줘야 되겠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열심히 활동한 보람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 차이가 좀 있었어요. 재밌게도. 맨 처음에 인식의 변화, 즉 이제 이 부분 제일 첫 번째 이것은 내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내지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회원과 비회원이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다가 아니구나. 그리고 뭔가 교육제도의 문제이기도 해서 같이 해결해 가야겠구나 하는 그 인식. 즉 두 번째 척도와 세 번째 척도에 있어서는 1, 2, 3, 4, 5 다섯 개의 집단 모두에서 회원과 비회원과 회원을 비교를 해봤을 때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긍정적인 점수가 높아지는 것인데요. 모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군집 1은 어떤 유형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 의식 변역형, 유레카형. 유레카형으로 잘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그 집단들은 이 세 가지 비회원인 경우는 전부 다 점수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낮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회원도 군집 1이 똑같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같은 군집 1의 경우라도 어떤가요? 점수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군집 2도, 군집 3도, 4도 이렇게 전부 회원, 비회원에 비해서 회원의 경우가 훨씬 이런 교육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처 전략, 극복 방안은 어떨까요? 아까 관계 개선 전략이나 적절한 사교육을 활용하는 전략, 진로 확장 전략, 지지 모임을 활용하고 있는 것, 제도 개선 활동 전부 마찬가지로 비회원의 경우는 이렇게 마이너스 쪽이 많았던 반면에 역시 군집 1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쪽이 많았지만 역시 회원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부 더 위쪽 플러스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군집 2, 3, 4 모두 그와 같은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집 5는 문제가 고민이 있다고요, 없다고 고민이 없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지를 같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훨씬 더 재밌을 텐데요. 이따가 그 진단지를 실제로 경험해서 유형 경험을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으로 대신할까요?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 진단지를 해보면 이와 같은 그 프로파일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이 4개의 척도를 가지면 사교육과 관련된 고민 유형,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사교육과 관련된 고민을 하게 되는 거다. 그 4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이 앞에 부분을 보면요. 그런데 같은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어떤가요? 교육의 경험이나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극복 방안, 고민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정도는 다 다르겠죠. 그렇죠? 이것은 이제 이 뒷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비교적 교육에 대한 극복 방안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고민이 같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경우는 공감대를 이룰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이 다르다면 어떨까요? 나와는 좀 다르지만 여전히 고민이 있구나. 나와 다르다고 해서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르구나. 다른 것에 대한 이해, 그것도 역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형지 또는 앞에 질적 연구와 함께 그 연결지어서 사교육과 관련된 우리의 경험들이 같이 공유되고 또 지역 모임에서도 같이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사교육과 관련된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가 MBTI를 가지고 서로를 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교육과 관련된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앞에서 했던 그 질적 경험들이 잘 연결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한양주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양한 교육 현안들이 바뀌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교육에 대한 우리 고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안이 바뀌는 것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과정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면 알겠지만 단지 정보의 제공이나 습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변화의 가장 핵심 기제, 질적 연구도 그렇고 또 석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준이 분화되는 것. 나의 기준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 아이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에 대해서는 나의 욕심을 버린다는 것, 나의 기준이 아니고 아이가 보이고 그 다음에 나의 기준을 넓히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도 다른 경우는 굉장히 쉬운데 우리 아이에 대해서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핵심적인 그 변화 기제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단지 정보의 습득의 차원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와 아이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 변화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교육의 절감 과정을 보시면 아실 텐데 결코 하나의 프로세스로 매뉴얼화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죠?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또 우리의 환경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면서 갈등하고 또 해결해가는 그런 순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또 나도 함께 성장할 수 있고 또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민이나 대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동체적인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고민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 절감 과정이 단지 돈의 문제 또는 비용의 절감 문제가 아니고 이와 같이 가족 관계의 문제와 그다음에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어떤 사회적 제도에 대한 판단력 그리고 실행력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모델로서 사교육 절감 과정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국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함께 실시할 수 있는 모델을 우리 단체에서 제안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방대한 연구 내용인데 네, 두 분께서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나요? 네, 또 혹시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또 있으셨나요? 뭐 저 이야기 내 이야기다. 뭐 나는 인터뷰 참여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네. 연구 결과를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저희 단체 활동에 참여하시는 회원들뿐만 아니라 이 부모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각자 다들 모두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며 얼마나 치열하게 결단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냥 치열하기만 하고 끝났으면 저희가 너무 좌절했을 텐데 다행히 그 치열한 그 노력의 결과가 아이도 행복해지고 또 부모도 행복해지고 아이도 성장하고 나도 나의 삶을 되찾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 오늘 확인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유형별로 이제 실제 어떤 경험들을 좀 하셨는지 이렇게 사례를 좀 한번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아까 첫 번째 유형 기억나시나요? 네, 저희 PPT 넘겨주시죠. 네, 저희 자녀관계 고민 유형, 유레카형이라고 했었죠. 네, 저희 경기의왕에서 저희 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미소 선생님 나오셔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모르고 왔다면서 너무 이렇게 긴장을 하셨는데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박수 보내주십시오. 저 경기도 의왕에서 송미소고요. 저 여기 그냥 저희 현장 강의 정도 생각해가지고 몇 분 안 오실 줄 알고 했는데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떨리네요. 네, 저는 유레카형이고요. 그냥 쓴 거를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행사의 첫 번째 신청자라고 들었습니다. 이 발표회가 정말 궁금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제가 적절한 사람인지 잠시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직 어려서 비용을 많이 쓰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 내면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오겠다고 결심을 했고요. 다른 분들 이야기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 작년 9월에 등대지기 강의가 너무 좋았는데요. 아까 좀 떨려가지고 제가 이제 엄마로서의 역할에만 매몰되어 있었는데 그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있다고 하셨고 그때 되게 책임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단체에서 출간한 책도 많이 읽었는데 책이 너무 잘 읽히는 거예요. 그냥 뭔가 이렇게 날 통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꿈이 있는 공부도 읽었는데 이제 나부터 공부를 정말 꿈이 있는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많이 왔고요. 그 수포자 문제도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수포자가 문제가 아니라 수학 교육이 문제다. 수포자가 될지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애들이 제대로 수학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자는 그런 말도 너무 좋았고요. 또 아이가 수학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꼭 그 우리만의 잘못은 아니다. 그런 말도 되게 위로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아이가 엄마가 왜 요즘 나한테 화 안 내냐고 이제 묻기 이제 시작을 했고 그때 진짜 좀 뭔가 이렇게 딱 한 대 이렇게 진짜 막 번개 맞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너무 내 기준을 강요했구나 뭔가 그런 느낌. 내가 화를 굉장히 많이 냈다는 걸 생각을 못했거든요. 사실 왜냐면 애가 잘못하니까 내가 화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얘는 사실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런 거였는데 그걸 참 못 받아들였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아이가 저한테 뭐 불평을 하거나 이제 반항을 하면 되게 여유 있게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이가 옛날 같았으면 어디 네가 나한테 대들어 예를 들었을 진짜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래 하면서 이렇게 좀 듣게 되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저는 이 세상에서 아이랑 저랑 이렇게 완전 무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필요했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아마 그 길에는 저희 지역 모임이 되게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 솔직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눌 수 있었고 그분들이 공통적인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너무 편했고요. 이렇게 사소한 문제도 결국은 이 사회랑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너무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독서 모임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책도 많이 읽고 서로 많이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시간도 많이 갖고 결국은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많이 만나야겠구나 하는 그런 정말 훌륭한 태도를 여기서 배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성과주의 교육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저희 단체에게도 성과를 묻는 거는 슬픈 일인 것 같고요.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어서 빠른 시간에 변화가 보이면 좋겠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려는 노력만으로도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복잡한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고 어쩌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새로운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 고민하는 단체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삶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진로학교에서 만난 멋진 분들, 단체에서 만난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랑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을 받습니다. 네. 처음에 아이한테 바라는 점은 예전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가 좀 경쟁에서 자유로운 아이로 자라길 바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고
다른 많은 분들도 이곳에 오셔서 위로받고 같이 분노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해준 단체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유레카 형처럼 발표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만남과 깨달음의 시간을 사실 최근에 가지신 거여서 아마 더 감격스럽고 더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경기 의왕 지역 모임이 시작한 지 사실 얼마 안 된 모임이거든요. 작년부터 시작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또 1년 내에 이런 이제 만남과 깨달음의 분화의 경험 이런 것까지 하시면서 엄마 왜 이제 화를 안 내? 이런 이제 네, 경험도 하게 되시고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역 모임에서 함께 하시면서 아까 위로와 분노라고 말씀하셨는데 함께 위로하면서 또 저희가 같이 바꿔야 하는 일들에 또 힘써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요. 네, 저희 천안에서 오늘 올라오셨습니다. 전반적인 교육 고민 유형, 네, 점진 성장형이라고 아까 계속 고민을 좀 지속해 나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또 그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올라온 홍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을 처음에 제가 지역 대표 MT 때 이걸 했을 때는 전전긍긍형이라고 하셔가지고 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딱 표현했지 했는데 이제 발표 사례 준비하시면서 이제 선생님이 이름이 점진성장형 햄님형 이렇게 바뀌었다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지만 좀 있어 보이게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좋긴 했는데 자꾸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자꾸 나오길래 어떻게 나를 저렇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 도표로. 그래서 보면서 내 눈으로 끄덕끄덕거리면서 이제 사례 발표 시간이 왔네요. 그래서 저는 사례를 제가 이제 이걸 작성하면서 일기 형식으로 제가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단체 만나기 전부터 이렇게 저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기 형식으로 저는 한번 그냥 낭독하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올해 1월 지역 대표 MT에서 사교육 고민 유형 진단을 처음 받아봤다. 여러 가지 문항에 대해 체크를 하며 학부모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각자마다 유형이 다를 수 있고 그 유형에 따라 사교육 문제에 대해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니 참신하기도 하고 흥미로웠다. 나는 전반적 고민 유형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수치를 더하고 계산하면서 그래프를 완성해 나가다 보니 오랜만에 수학 박사가 된 듯한 느낌이었다. 평소 시민운동과 입시제도에 관심이 많으신 분을 볼 때마다 나는 내 아이와 나의 문제로서 고민하는데 더 큰 틀을 고민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참 다르다고 생각을 했다. 나와 같은 유형이 나오신 분들과 모여 생각을 정리하면서 나는 틀린 게 아니라 달랐던 거구나 안도하며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릴 적 사교육을 많이 받았다. 부모님은 먹고 살기 바빴다. 좋은 대학에 가길 바라시는 마음보다 내가 혼자서 끙끙 앓고 힘들어할까 봐 본인들이 도와주지 못하는 교육 부분을 사교육에 맡기셨다. 중고등학교 때 학원과 가해의 도움을 받고 수능 점수 겨우 275점으로 지방에 있는 사립공대에 입학을 했다. 등록금 400만 원, 8학기 총 3,200만 원을 내고 졸업을 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고 딱 4년 동안 시집갈 돈을 모으고 퇴사를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는 장사가 아니었다. 전업주부로 살기 시작하면서 나처럼 돈 낭비하고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다. 사교육이 아니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 당시 푸르미 아빠, 지랄발라 하은맘, 잠수내 교육법이 엄마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었다. 느낌이 오시죠? 사교육이 가정에 얼마나 큰 위험을 주고 고민거리인지 알기에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건 집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생각이 대세였다.
한 달에 한 지씩 전집을 사주고 일주일마다 영어 DVD를 중고 복제폰으로 사서 아이에게 보여줬다. 엄마표 사교육을 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첫째 아이의 초등 1학년 입학을 앞두고 학교 오리엔테이션에 갔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어머니, 제발 한글을 다 가르쳐서 보내주십시오. 이 말을 듣는 순간 불안감과 두려움이 몰려왔다. 아이는 받침없는 한글을 읽고 쓰는 수준이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날 바로 문제집을 사서 한글을 가르치고 아이를 닥달했다. 내가 과연 7년 동안 한 엄마표는 무엇일까? 과연 승사가 있는 것일까? 아이는 입학을 했고 나는 불안했다. 공교육에 들어가는 순간 아이는 그동안 내가 짜놓은 방식에 조금씩 반항을 시작했고 공부라는 것이 우리 사이를 나쁘게 만들었다. 그때 단체의 학원 없이 살기라는 책을 보고 단체의 문을 두드렸다. 천안에 모임이 없는 걸 알고 내가 깃발을 들었다. 나와 비슷하게 영리한 교육을 시키고 엄마들을 많았고 느리게 키우고 싶은 엄마, 사교육 없이 아이를 편하게 키우고 싶은 엄마, 다양한 고민을 가진 엄마들을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힘을 얻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 상담이 있었던 날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어머니, 교육관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요즘 어머님들이 사교육 나쁘다고 안 시키고 그냥 놀리고 그러시는데요. 그게 무조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아이가 수학이 평균보다 항상 밑이랍니다. 집에서 조금만 앉혀놓고 해주시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3학년 1학기 때까지 들었다. 그때마다 문제집을 한 권 사서 아이를 앉혀놓고 공부를 가르쳤다. 문제를 이해 못하고 못 푸는 아이가 바보 같아 보였다. 좋은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늘 끝엔 아이가 울고 있거나 책을 던졌다. 단체에서 하는 강의를 듣고 모임에 함께 스터디를 하면서 나와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교과서를 사서 복습도 해보고 아이와 함께하는 하루의 공부 스케줄을 짜보며 조금씩 조율하며 우리만의 방법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더니 큰 아이가 자기도 학습지를 해보겠다 말했다. 친구들이 쉬는 시간이랑 점심시간마다 뭐를 푸는데 재미있어 보인다며 몇 달 동안 쫄랐다. 내 경험으로 무조건 아이에게 사교육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보다 아이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학습지 회사에 전화를 걸고 선생님을 모시게 했다. 선생님, 저는 수학 연사만 아이에게 시키고 싶으니 한문이며 국어 과목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선물 같은 거 절대 주지 마세요. 나중에 취소할 때 문제 되니까요. 아이는 2달 후 학습지를 그만뒀다. 선생님이 오시기 전날 밤 12시까지 숙제를 하느라 잠을 못 잤다. 학습지 하나로 우린 다시 사이가 나빠지고 난 아이에게 상처 주는 무서운 괴물 엄마로 변신하게 됐다. 그 2달간의 경험으로 아이는 엄마와 자기가 조율해서 함께하는 공부가 얼마나 자기에게 맞는지 알게 됐다 말했다. 그러면서 공부 시작 전 나에게 말했다. 엄마,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화내지 말고 문제 풀 때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려주세요. 그 말을 듣는데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꼈다. 나의 불안으로 교육 환경을 만들고 아이를 그 환경에 집어넣었던 모든 시간들이 어쩌면 나조차도 나와 아이를 믿지 못해서였지 않았을까? 가끔 흔들릴 때마다 아이가 말한다. 엄마, 등대 모임 나갈 때 된 것 같아요. 엄마,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강사님이 엄마 이러시는 거 아세요? 아이도 변하고 있었다. 엄마도 그 속에 맞춰 변해야 했다. 그래서 아이를 믿기 위해서 나부터 잘 살기로 마음먹었다. 아이에게 맞춰진 시선을 엄마인 나 자신에게로 돌리기 시작했다. 아이에게 올인하지 않게 되니 불안이 줄어들었다. 사교육을 시키더라도 아이와 함께 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사교육을 시킬 힘이 생긴 듯하다. 혹시 중학교 가서 사교육을 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시키지 않을 것이고 아이와 함께 정할 것이다.
점진 선장형은 외줄타기와 같다 생각한다. 단체를 만나고 흔들림이 조금씩 줄어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이 분명하게 생겼다. 그리고 빨리 그 힘을 만들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지금도 성장 중이다. 이런 나의 경험으로 많은 부모님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어 세상으로 나오게 됐다. 이 모든 이야기를 엄마 세상 밖으로 나가다 책으로 출간을 했다. 엄마에게 희망을 전해주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송미선 선생님도 그러셨지만 홍보라 선생님네 첫째 아들도 기가 막히게 엄마를 잘 아는 것 같아요. 네. 엄마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변하다가 어떻게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 이렇게 적절할 때 이렇게 필요한 말을 한마디씩 던지고 있지 않나요? 네, 저희가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속일 수 없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세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 이제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그 과정 분석 중에서 5단계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시 흔들리는 시기가 온다. 그러나 그 흔들리는 시기는 중심이 없어서 막 이렇게 뿌리채 흔들리는 시기가 아니라 중심이 있지만 다시 흔들리면서 이렇게 이제 전략들을 찾아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던 5단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5단계와 6단계를 이렇게 거쳐간 이야기들을 나눠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사회의식 갈등 유형, 네, 대안추구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은정 선생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지난 이제 지역 대표 MT에서 이 설문지를 하고 제가 그때 이제 사회의식 갈등 유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안 추구형이라고 나왔는데 아마 제가 지금 올해부터 이제 저희 단체 상근자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그렇지만 제가 저런 유형이라서 제가 여기서 일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지금 제가 단체를 만났을 때 큰애가 중학교 1학년 2월 겨울방학이었는데 지금 이제 올해 고3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할 얘기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애들이 어릴 때는 그냥 놀아야 된다. 뭐 유치원, 초등학교 때 뭐 학원 가서 배울 게 뭐가 있나 이래서 저는 좀 저희 동네가 조금 이제 사교육을 많이 하는 곳이긴 한데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애들을 놀렸습니다. 놀렸더니 이제 큰애가 중학교를 막상 갔는데 제가 그 전에 겨울방학 때 애랑 그래도 주변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래도 EBS로 좀 예습을 좀 하고 갈까 하고 이제 아이랑 시작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내 아이 속도에 맞지 않는다. 그냥 중학교 가서 뭐 수업 시간에 듣고 그때 이제 공부하면 되겠지 하고 이제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현실은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랐어요. 이제 뭐 그 많은 아이들이 선행을 하고 왔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냥 알고 있지 하고 쉽게 넘어가려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저희 아이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편도 아닌데 너무 속도가 빨라서 저희 아이는 거의 이제 수포자 대열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랑 좀 그렇지만 뭐 학교에서는 사실 뒤처진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제가 또 고민스러웠고 또 아이랑 집에서 같이 하자니 이제 애가 좀 크다 보니 이제 갈등만 자꾸 생기고 이래서 이제 관계만 나빠지겠다 해서 이제 그 공부도 접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그래도 아이를 위해 도와줄 게 없을까 하고 찾다가 제가 저희 단체에 그 수포자 우리 아이 웃다 그 강의를 제가 방학 때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신기했던 건 저는 이제 저희 아이의 그 수포자 탈출 방법을 알기 위해서 강의를 열심히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그 방법은 눈에 안 들어오고 정말 수포자를 만들 수밖에 없는 우리 교육의 현실이 눈에 들어오고 우리 아이가 수포자가 된 것이 우리 아이의 잘못도 그 나만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저희 단체 강의를 1년 계속 이어 들으면서 저희 머릿속에서 우리 아이 수포자 뭐 이런 생각은 이미 이제 날아간 지 옛날이고 이제 그때부터 저는 정말 사실은 아이보다는 제가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강의를 또 들으면서 또 우리 단체에서 하는 뭐 제가 좀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느꼈던 그런 문제들을 저희 단체에서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뭐 기자회견도 하고 뭘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토론회도 혼자 와서 듣고 자꾸 이렇게 듣고 알다 보니까 이게 점점 단체에서 하는 어떤 그런 캠페인 이런 것들도 어느 날 자발적으로 제가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수포자 그때 엄니시 플랜 할 때도 처음으로 제가 길거리에서 이제 서명을 받고 했었는데 제가 그 이후로 다니면서 주는 전단지는 다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저희 뭐 이제 추신하고 사교금지법이나 이런 거 1인 시위를 할 때 사실은 다른 분들 땡볕에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1인 시위가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걸 그래도 제가 그래도 나가봐야겠다 하고 나갔더니 별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마음 편하게 이제 뭐 1인 시위 할 일 있으면 마음 편하게 이제 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단체를 만나면서 제가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보고서에서 말했듯이 흔들림과 대처 단계가 되게 조금 와닿았던 게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수학 학원을 보내달라. 사실 저희 아이가 그 전엔 학원을 간 적이 없어요. 제 성적은 어떨 땐 정말 중학교 때 수학 시험 치면 한 개 맞춰서 와서 제가 야 겨우 빵점 면했다. 정말 다행이다. 이 정도였던 아이였는데 고등학교 가더니 공부를 해보겠다고 해서 사실 무슨 용기로 저라면 아마 저 점수로 다시 수학을 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하겠다고 하니까 좀 대책을 좀 찾아봤는데 학원은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성적으로. 그래서 일단 아는 지인 분 이제 그 아들이 대학생이라서 좀 이렇게 기초부터 좀 해야 돼서 사실 그 고1 여름 방학 때 그 중학교 기탄 수학 그 문제를 정말 열심히 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대단하다고 느낀 게 저거를 정말 몇 권을 푸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겨우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학원을 작은 데를 한 군데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 원장님께서 보시더니 요즘은 대학 안 나와도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꼭 대학을 보내려는 이유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되게 그 말씀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는 말은 안 했지만 선생님께 저는 우리 아이가 그래도 이제 한다고 하는 게 대단하고 그래서 저는 아이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걸 도와주고 싶다. 근데 제 바람은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우리 아이가 거의 이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이제 입시 위주의 수업을 들을 때 애가 계속 잠을 자다가 너무 이제 무기력해지지 않을까가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장 선생님께 수업 시간에 그래도 조금 알아들을 수 있게 저는 그렇게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 아이는 2학년 때 이제 이과를 과감하게 그 수학 성적에 그 이과를 또 선택을 하면서 그 좀 큰 포부를 갖고 학원을 갔었어요. 근데 이제 가면서 고등학교 수학 학원을 정말 제가 정말 꼬박꼬박 하고 숙제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께서도 딴 아이들 한 문제 풀 때 이 아이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숙제를 많이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조금 지나니까 아이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을 자꾸 늘려달라는 거예요. 막 이것도 보내달라, 저것도 보내달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가 할 수 있는 양을 해야지 그 학원에 간다고 네 머리에 쏟아 넣어주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애는 다른 엄마들은 학원을 안 간다고 해서 그러는데 엄마는 왜 간다는데 안 보내주냐. 그래서 좀 옥신각신하다가 사실은 이제 그래. 아무리 엄마가 말해도 이미 커버렸기 때문에 네가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돼서 학원을 보내달라는 대로 한 개, 두 개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제가 지역 모임 대표도 하고 있었고 이제 단체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좀 심각하게 고민이 돼서 내가 지역 모임을 계속 나가도 될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마음 먹고 제가 지역 모임에 가서 솔직하게 이런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저를 비난하시지 않고 예, 잘 이해를 해주셔서 제가 그 다음엔 저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애가 너무 제가 봐도 저걸 다 소화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학원을 다녔어요. 애가 다녔는데 정말 제가 우리 큰애가 입학할 때만 해도 엄마 스카이가 뭐야 뭐 이랬던 애인데 왜 저렇게 좋은 학교에 가겠다고 애가 자신을 저렇게 몰아붙이는지 보는 엄마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좋은 대학 안 나와도 인생 안 망한다라고 해도 저희 아이가 엄마는 세상을 너무 모른다. 제가 그래서 도저히 이제 한 고등학교 2학년 된 아이는 나랑 가치관이 다르면 또 그거를 설득하기가 힘들고 또 제가 돌아보니 저도 그 나이 때 대학을 안 간 그 이후에 삶을 생각해 보지를 못했고 그리고 대학을 못 갈까 봐 두려웠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고 그냥 좀 지켜봐야겠다. 그래서 지켜봤는데 참 신기하게도 아이가 고3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학원을 자기가 줄여야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수학 한 과목 이틀 가고 국어를 그냥 한 과목만 한 일요일만 가고 있는데 걔가 하는 말이 학원을 다니니까 너무 자습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인강하고 혼자 공부해보겠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학원을 그냥 그렇게 많이 줄이고 이제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좀 기뻤던 건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학원을 갈 때도 애가 자기가 뭐가 부족해서 알고 가야 하고 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큰애가 그래도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 갔고 줄이는 것도 자기가 생각을 해서 필요한 것만 두고 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대견하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우리 큰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아까 저 가치관에 되게 여러 가지 이제 분화가 생긴다고 하는 것들이 저는 진로에 있어서도 그냥 많이 놓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희 단체에서 이제 좀 어쩌다 보니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사실은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고민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겠다. 이래서 제가 이제 덥석한다고 하고 혼자서 나 많이 컸구나. 옛날 같았으면 이제 좀 용기가 없어 제가 사양을 하거나 했을 건데 그러면서 제가 단체에서 많이 활동하면서 많이 성장했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최근에 느낀 건 제가 저희의 나이 때 제가 이런 단체에서 제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런 변화가 있고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할 거라고 한 번도 상상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지금 모습이 다가 아니라 10년, 20년 뒤에 그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니까 되게 좀 마음이 불안도 줄어들고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단체 활동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많이 변했다는 거고 그래서 그 아이나 가정의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다라는 것을 정말 이번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상으로 제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런 사례 나눔이 제일 재밌는데 더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3번밖에 듣지 못했고요. 그 구은정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기준이 분화되어서 유연해진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진보적이고 건강한 기준도 있을 수 있는 건데 또 부모가 그것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순간 그것은 또 아이를 괴롭히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구태의연한 기준이든 아니면 진보적이고 건강한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는 사실은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 성과에 대해서 나눔을 했는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저희 송인수 대표님 나오셔서 그러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앞으로 이 연구 성과 결과를 가지고서 어떻게 이제 시민들을 만나고 어떻게 이 사회를 바꾸는 데 또 활용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20분이지만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10분 이내로 끝을 내고 여러분들이 혹시 또 이제 연구진들에게 또 질문 사항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잠시라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2015년 정도인데요. 그 처음 시작은 이 책 한 권 때문입니다. 이 사회적 How to Change the World라는 이 그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에서 그 사회를 혁신했던 그런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의 그 사례를 모아낸 그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 보셔야 될 그 책인데요. 이 책을 저희 그 윤지 대표님과 제가 같이 읽다가 정말 놀랐습니다. 여기 이 그림은 그 나이팅게일,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는 그 이제 그 영국의 그 간호사인데 백의의 천사라고 하죠. 그런데 이분을 우리가 이제 백의의 천사고 정말 이렇게 간호를 잘하는 그리고 환자를 잘 살피는 그런 이제 착한 마음의 그런 그 분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봤더니 간호 행정 전략가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 실제로 1850년 크림 전쟁이라고 해서 그 러시아와 그리고 영국, 프랑스가 연맹 맺어서 그 전쟁을 했던 그 시기에 여기 보면은 그 사망자 숫자가 영국의 그 군인 사망자 숫자가 2,755명 전사를 하고요. 전쟁에 죽어서. 그리고 상처를 입어서 2,019명이 이제 상처를 당하고 그다음에 병으로 16,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에서 죽은 사망자 숫자보다도 그 후에 상처로 인해서 또 병사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은 상황.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이 나이팅게일이 이제 뭡니까 그 터키에 가서 그 전쟁 상황을 좀 보고 이것은 분명히 야전 병원의 운영 체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 환자를 치료하는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당장 빨래솔 200개를 이제 그 주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상상하지 않았던 그런 방식의 처치를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정부에게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복잡한 통계로 지금 이제 야전 병원에서 야전 막사에서 죽은 사람들 숫자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병으로 죽은 사람 숫자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예방 조치가 좀 필요한데 그걸 못 해가지고 죽은 사람 어떻게 되고 이것을 설명을 통계로 복잡하게 어려우니까 간단한 그래프로 이렇게 해서 이 안쪽에 있는 것은 사실은 그 병사하고 그다음에 병으로 죽은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다른 이유 때문에 죽은 사람들 숫자고 여기 새까만 것은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그 이제 예방이 가능한 건데 관리가 소홀해서 죽은 사람 숫자다. 이렇게 그래픽으로 처리를 하면서 이게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통계를 그래프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면서 이렇게 그 간호 행정 시스템 그리고 이 야전 그 병사 그 이제 병원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들을 좀 하게 되면서 놀랍게도 1855년에 2월에 이 상처 입은 군인이 야전 그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43%가 죽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그냥 죽는데 이 나이팅게일이 들어가서 이런 시스템 처치를 좀 통해서 3개월 만에 사망자를 2%로 줄입니다. 거의 죽는 사람이 없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 사례가 그 사회를 바뀐 이 사회 혁신가로 나이팅게일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그리고 이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그 도시 그 수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것은 그 만성질환 그 아이들의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극빈층이 그 수도에도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중에 또 이제 퇴원했다가 재입원하고 그리고 또 퇴원했다가 재입원하고 그러다 사망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코르데이뉴라는 그 의사분이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왜 이렇게 아이들이 재입원율이 이렇게 높은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 조직을 좀 만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재입원율의 그 문제는 퇴원을 했을 때 이 그 집의 이 의료 환경, 집의 어떤 주택이나 어떤 보건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 지붕이 뚫려져 있다든지
그리고 또 아이 침대가 없다든지 또는 뭐 이제 주방 시설이 엉망이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가 치료받고 퇴원했을 때 그것을 처치해 주는 어떤 그 병원 시스템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환경 시스템 때문에 다시 병원에 입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재입 입원율이 너무 높아서 그 마땅히 치료를 받아야 될 새로운 그 환자들을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을 좀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서 설득을 해서 퇴원한 사람 집에 뭐 지붕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 침대를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병원이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정부가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고 거절을 했고 그래서 시민단체 나중에 아까 그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그 결과로 이렇게 재입원율을 85%까지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만큼 회복이 그 정도 됐다는 거죠. 재입원되고 퇴원하고 재입원하면 결국 사망률이 높아지는 건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엄마의 그 어떤 경제 활동 생산 능력들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같이 책을 읽었던 윤주희 대표께서 하는 얘기가 우리도 조사해야 돼. 우리도 그 문제 때문에 시작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왜 데이터로 이것을 입증하지 않았어? 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많은 변화가 있지라고 확인했어? 우리도 시스템 데이터로 이것을 확인해서 변화의 요인을 찾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이 시작된 거예요. 어쨌든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더 얘기할 게 많지만 그런데 이제 본인은 또 그러면서 잘 안 나서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제 사교육 절감을 위한 연구에 착수를 한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착수를 했고 그래서 아까 확인된 놀라운 결과들 여기 사교육 변화 이 사실은 국가가 여태까지 사교육비 조사를 한 이래로 거의 준 적이 없습니다. 작년이 사상 최고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데 우리 단체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일반적 추세와 전혀 다른 엉뚱한 결과값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그리고 사교육 관점 유형이 발견되어서 마치 MBTI 검사와 같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표준화시켜서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고 그렇죠. 그리고 변화를 겪은 4가지 유형을 통해서 서로가 다르다. 그래서 네가 나를 이해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서로 이해하면서 그러나 또 이제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점진성장형과 대한추구형은 사실은 도무지 서로를 이해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구은정 선생님과 또 선생님 어디 계셨나 서로 이해 못해요. 그런데 이제 지역 모임에서 이런 검사지를 통해서 이렇구나라고 서로 이해하면서 그 안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 각 유형들은 서로의 유형 속에서 좀 더 변화를 먼저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또 변화를 또 경험하는 이런 것을 위한 굉장히 놀라운 방식의 성장 전략이 또 이게 가능하게 된 저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관점의 변화, 효과를 보는 전략들의 그 변화들이 시민들과는 달리 우리 회원들에게는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요. 사실은 변화 요인에서 강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언급했는데 저희 대표들끼리는 고민 많이 했습니다. 강조가 좀 진행되면서. 왜냐하면 이게 수익 싸움만 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 변화가 많지 않고 그래서 사실 강조를 대폭 날리려고도 생각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거 하지 말자. 우리가 이거 뭐 재정 이거 뭐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이거 뭐 막 돌리고 하지 말자. 한번 사람 바뀌었으면 쭉 가는 거지 뭐. 주로 이제 그 직진형 사고를 하는 그 이제 윤지희 대표는 이제 그런 생각을 얘기하십니다. 한번 생각 달라지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햄릿형을 이해를 못하는 스타일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또 그건 또 제지하고 뭐 이러면서 그 대표들끼리 밀고 땡기고 뭐 그러면서 우찌우찌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데이터로 잡아주니까 이제 저희가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좌는 계속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영향력 있는 강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도 하면서 이런 것들 좀 더 강조하자 이렇게 할 수도.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인데 매년 이것은 아까 조사한 것이 480명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입 동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은 약간 치우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숫자의 분들, 우리 회원들 그리고 또 매년 또 달라질 수 있죠. 사교육비의 절감 경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통계를 우리는 업데이트해서 국가 통계하고 좀 비교를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들을 저희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회원의 성장
교육 과정을 이번에 제대로 한번 시스템을 정비하자.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불안과 갈등 상태에서 만남과 깨달음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민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 사교육 국정원상은 사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결사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여기는 사교육에 대한 합리적 소비를 또 이렇게 좀 장려하는 곳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또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막 여기 오려고 하면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뭐 뉴스레터도 사교육 탈출 뉴스레터래요. 막 그러니까 다 탈출해야 돼. 막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우리가 이 진입 장벽을 낮춰야겠다 하는 것도 연구 성과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제 여기에서 다른 건 다 교육 강좌가 다 해결되는데 흔들림과 대처가 좀 약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한 전략을 또 만들어야겠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입시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강좌를 개설함으로 그러니까 이 내가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여기에 안 맞아가지고 내가 이제 그만 탈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신호를 우리가 좀 줘야겠다 하는 것들에 대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교육 절감과 관련해서 이제는 일방적 강의식이 아니고 이렇게 MBTI 형태의 도구를 보급해서 앞으로 우리 회원들과 지역 모임에서 그 이 워크샵 형태의 사교육 MBTI 워크샵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이제 좀 할 수 있도록 이 워크샵 시스템을 좀 개발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 분들에게 우리가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은 여기서 처음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공식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얼마 안 되는 비용이지만 좀 이렇게 크게 좀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이것을 지역 모임에서 우리 활용해서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시민들은 사실은 개입의 적극성이 굉장히 지금은 막연합니다. 특히 등대지기 학교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사람을 어쩔 줄 몰라 해요. 뭐 그냥 우리는 이미 다 회심한 사람들인데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검사지 하나 딱 줘가지고 판별하면 이 사람이 갈등이 시작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고 뭐 불안지수가 굉장히 높아. 그러면 벌써 이제 갑을 관계가 딱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꾸러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화의 전략을 이렇게 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검사지가 없으면 막 뻗대면서 그냥 뭐 나는 이래 하면서 이게 다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이 이제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모임뿐만 아니고 바깥으로 나갈 때 백인 강사들의 필수 전공 강의로 이 워크샵 프로그램을 대중 버전과 그리고 또 심화 버전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백인 강사들은 자기 강의가 있지만 이건 기본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게 또 이제 연구진들께서 또 준비도 좀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저희가 해서 나중에 시민들에게 적용해서 그 성과를 저희가 이제 확인해서 계속 데이터를 그냥 축적을 하면서 이것을 확산하기 위한 전략들을 계속 또 좀 책임을 가져갈 거고요. 그래서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가 교육청이나 유관단체 협력을 통해서 대중 보급 운동을 할 겁니다. 내년부터 해서 저희가 먼저 저희들 단체에서 데이터베이스 이제 좀 이 테스팅을 좀 해서 지금 사실은 교육청과 정부에서는 이런 그 사교육 없는 학교 학부모 프로그램이 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않아서 이제는 지쳐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그런 개설 안 합니다.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이 성과를 좀 제안을 하려고 하고요. 정부가 좀 따라오도록 하되 저희가 뜻이 있는 교육청하고 먼저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개 시도교육청과의 MOU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교육청들이 17개 교육감들이 이번에 당선됐는데 그중에서 무려 11개 교육감들이 저희하고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이 있는 강은희 교육감조차도 저희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관계없이 사교육에 대해서 이분이 또 이제 변화에 대한 수용력이 높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설득해서 같이 하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검사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 모임에서 검사지는 또 이제 가지고 뭐 표 가지고 종이 가지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클릭 해가지고 간단하게 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검사 결과값에 따라서 당신은 이 동영상을 보세요. 또 이 뭐 프로그램에 들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앱을 개발해서 우리 여기 안 와도 전국에서 누구나 자기 있는 곳에서 스마트폰으로 그것을 좀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솔루션을 우리가 한번 개발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절약한 가계부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그 가계부하고 비교해 가면서 아, 평균적으로 얼마 절약했는데 나도 얼만큼 절약했구나. 얼마 쓰는데 나도 얼마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이제 거기에 사교육 라이브러리에서 필요한 정보의 그 라이브러리 도서관에서 도움도 받는 이런 그 어떤 그 앱을 좀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할 생각이고, 그러려고 하면 종합 포털이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저희가 지금 벌써 3년 동안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착수를 안 하면 안 되는 시점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잔뜩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 상근자들도 듣고 있는데 착수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다니 지금 떨리는 가슴을 붙잡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같이 하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같이 좀 우리 마음을 좀 같이 나누고 같이 좀 이렇게 잘 마무리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같이 좀 낭독하면서 끝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번 연구 결과에서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부분은 그 흔들림의 단계를 인정해 주셨던 부분, 이해해 주셨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이 좋은 시를 다 같이 낭독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흔들린다고 이렇게 흔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흔들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조용하게 각자 낭독을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저는 오늘 이곳에 오신 선생님들 모두가 사교육 절감 경험의 증거들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흔들린다고 해서 또 지금 좀 아이와 힘들고 좀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영원히 흔들린다거나 영원히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면서 저희가 흔들리는 존재로 계속해서 흔들리지만 계속 뿌리를 내리고 또 줄기를 뻗어나가고 있다는 존재라는 그런 정체성을 저희가 잃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같이 위로하면서, 또 아까 분노하자고 하셨는데 위로와 분노를 나누면서 저희 계속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